필리핀이 못 사는 이유에는 기업이나 경제에 관한 정부 정책들과 해외 투자 정책 등 100만 개쯤의 문제들이 있겠지만, 오늘의 이야기는 필리핀 사람들의 민족성과 사회 구조, 개인적인 경험과 외국인의 입장에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필리핀 경제 성장률 2018년 6.2%, 2019년 5.9%를 기록하고 동남아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인구 1억의 내수 시장과 넘쳐 흐르는 천연 자원들, 거기에다 좋은 자연 환경 덕분에 관광 산업의 조건도 갖추고 있는데 필리핀은 왜 못 사는 나라일까요? 필리핀이란 나라를 방문한 적이 없으신 분들도 필리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게으르고 일도 못한다고 들어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인건비가 역대급으로 싸다는 것도요. 필리핀 서민들의 특성을 살펴보려면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스페인 식민지 지배를 받은 시절을 빼놓을 수는 없겠죠. 스페인 왕 필립 2세의 이름을 딴 국명만 보더라도 스페인의 흔적이 보이고, 그들이 시행한 필리핀 지배 정책의 핵심 수단이 가톨릭을 전파하는 것이었지만, 필리핀은 현재에도 사회, 정치, 문화, 경제 등 아직도 식민 지배의 잔해가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구에서 가장 막강한 필리핀 여성의 파워에 대해서 예전에 영상으로도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요. 생활 속에서든 경제력에서든 상류층 혹은 지배층에선 아직도 남성의 역할과 지위가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서민층에선 반대로 여성의 파워와 입지가 상당하다는 것은 서민층 남성의 파워를 짓눌러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스페인 식민지 시절부터 스페인의 고위 관료들에 의한 필리핀 남성 말살 정책들, 많은 방법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도 남성의 교육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무능하게 만들어서 여성들에게만 교육을 시키고 경제활동도 하게 했다는데요. 여성들이 컨트롤하기 쉽다는 이유로요. 수백 년 동안 많은 분야에서 서민 여성들에게 파워를 실어준 역사가 지금의 필리핀 남성들에게 열등감과 패배의식 같은 것을 남겨줘서 아직까지도 남성의 책임감이 여성보다 확연히 모자라다는 느낌을 생활 속에서 받게 됩니다. 남자가 집구석에서 배때기 까고 하루 종일 마누라가 벌어오는 돈으로 술 처먹고 도박해도 크게 손가락질하거나 욕하는 사람은 드물죠. 아마도 주위에선 부러워할 겁니다. 와이프가 경제력이 있다는 걸요. 물론 이들의 자식들도 보고 자란 대로 학습을 하게 될 것이고, 대를 이어서 이와 같은 정신이 계승되는 거겠죠. 국가 경제를 해야 하는 구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맞벌이를 해도 모자란데 말 그대로 한 명에게 재정적 몰빵식으로 의존을 하고 살아가는 케이스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게으르다, 행동이 느리고 움직이거나 일하기를 싫어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제가 10년 넘게 이 사람들과 같이 일도 해보고 시켜도 보면서 깊은 깨달음을 받은 건, 이 사람들은 게으른 게 아니고 의지와 욕심, 열의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쟁의식 부족은 당연히 따라오고요. 일단 서민들의 노동의 대가로 받는 급여가 적어도 너무 적어서 조금 더 급여를 올려준다고 해도 그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 사람들에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삶인데 굳이 스트레스 받아가며 일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건데요. 그냥 시키는 일만 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일 처리해서 굳이 인정받고 싶지도 않고, 괜히 잘해보려고 시키지도 않는 일에서 굳이 문제 만들고 싶지도 않고, 지시사항을 못 알아들어도 굳이 되물어서 화가 많은 주인장을 괴롭히고 싶지도 않고, 왜 시키는 일을 안 하냐고 하면 굳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굳이 시정하지 않고 그냥 그만두고 다른 데 가서 일하면 되고, 이 정도가 간략하게 제가 오래전에 필리핀에서 한식당 하면서 느낀 점들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지금은 이들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지만, 그 당시엔 매일매일 뚜껑이 날아가는 경험을 했었죠. 저 나름대로 많은 시도도 해봤습니다. 직원들에게 커미션 제도도 도입해보고 성과에 따른 급여와 보너스 등 잠시나마 반짝할 수는 있지만 원상태로 돌아가는 건 시간 문제였고요. 보통 일하다가 실수를 할 수 있고 잘못을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필리핀 사람들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지 않는 편이 많았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면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들러붙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나마 시키는 일만 착실히 하는 친구들을 만난다면 다행인 겁니다. 시키지 않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식민지 시대 수백 년 동안 세뇌되어 왔던 것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보통의 사람들은 실수를 통해서 자각하고 경험을 쌓아서 발전이란 걸 하게 되는데, 시키지 않은 일을 했을 경우 큰 화를 입을 수 있으니 시도조차 안 하는 거죠. 하지만 새벽 시간 출근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거나 수많은 건설 현장이나 일터에 가는 사람들을 볼 때면 이 사람들이 이 새벽부터 일하러 가는 걸까? 이런 사람들에게 게으르다란 말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끔 하는데요. 필리핀 서민들은 게으르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욕심, 열의, 의지력, 경쟁력,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쌓인 근성 때문에 게으르게 보인다 라는 것이 공정한 평가일 것 같습니다. 필리핀 교육 시스템에도 스페인 식민 지배의 영향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관료와 부유층을 위한 엘리트 양성을 목적으로 가톨릭 사립학교와 대학교가 설립되고 극심한 빈부격차를 느낄 수 있는 사교육 시스템을 보고 있으면요. 현재 필리핀의 고등교육기관으로 등록된 약 2,200여 개의 기관 중 공립은 246군데라고 하는데요. 몇 년 전 한 조사에서 필리핀 학생 중 83%가 공립학교에 다니고 있고 17%는 사립학교를 다녔거나 홈스쿨링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사립초등학교 기준 연간 170에서 400만원대의 비용, 가계의 심각한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서민들의 경우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는 공립학교에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공립학교들의 경우 학생 수는 넘쳐나는데 시설은 열악해서 교대 수업을 하고, 이 더운 나라에서 에어컨 시설이 없는 학교들도 아직까지 많고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교육 수준도 현저히 떨어지겠죠. 이마저도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생활의 질적 수준은 낮은데 자녀는 많으니까 아이들의 교육 자체를 포기하거나 가능성이 높은 한두 명에게만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자녀들은 일터로 나가서 당장 돈을 벌어야 되는 가정이 많은 것으로 본다고 하는데요. 교육 시스템만 보면 현대식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론 마치 60, 70년대 한국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평가하는 조사기관도 있다고 하네요. 필리핀의 교육 수준이 낮아서 경제 발전에 타격을 입는 것도 현실이지만, 제 생각에는 그나마 학력이 우수하고 좀 배우고 일을 할 수 있는 인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 필리핀 미래 경제 발전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을 OFW라고 부르는데요. 유명하죠. 물론 5명 중 2명은 저임금, 단순 노무 종사자지만 간호사, 의사, 교직원 등 많은 업종에서 주변의 선진국으로 건너가고 보다 좋은 임금과 삶의 질도 높이면서 살아가길 희망하면서 필리핀을 빠져나가는 게 현실이죠. 물론 OFW에 좋은 면도 있습니다. 이들이 송금하는 엄청난 양의 달러로 필리핀 외환 보유고 유지와 내수경제 활성화 등요. 하지만 필리핀이란 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당장 현장에 투입되어서 자기 몫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의 유출은 결코 플러스가 될 수 없겠죠. 플러스 알파로 가족 구성원 중 OFW가 해외에서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하는 사람들과 이들에게 의지하고 이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필리핀 경제 발전의 독이라고 생각합니다. 필리핀 전체 8가구 중 1가구는 OFW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니깐요. 제가 알고 있는 돈 좀 있는 필리핀 사람들, 경제관념이 멀쩡히 박혀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소득 수준에 맞는 생활을 하려고 하고 미래에 대한 대비도 하고 은행을 이용할 줄도 알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죠. 하지만 대부분의 서민들에겐 경제관념이라는 것이 거의 전무하다고 보여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1억 인구 중 80%가 넘는 사람들이 은행계좌조차 없고, 은행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평균 예금 잔액이 12만원, 5,000페소, 2,400만원, 100만 페소 이상의 예금을 가진 사람은 2% 정도라고 하는 한 조사기관의 기사도 본 적이 있는데요. 심플하게 생각하면 버는 게 없으니 모을 것도 없지 않겠냐 라는 말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가정에서 수입이 있는 사람은 거의 정해져 있고
중산층 수준의 수입이 있다고 하더라도 딸린 식솔은 많고 주변도 챙겨야 하고, 남들이 생일 파티 한다고 하면 나도 해야 체면이 살고, 남들이 아이폰 신형으로 기기 변경하면 나도 바꿔야 시대에 뒤처지지 않을 것 같고, 조금 부족하면 빌려서 쓰다가 나중에 주면 되고 정도로 미래를 구축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보이기도 합니다. 수치상으론 인구의 90%가 서민이고 최저임금이니 뭐니 하지만 찌뿌니에서 최신형 아이폰을 쓰는 친구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사회 구조와 여러 상황을 보고 있으면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악착같이 살아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한다는 마인드를 세팅하고 사는 필리핀 사람들은 쉽게 찾기 힘든 건 사실입니다. 필리핀 사람들의 민족성과 사회 구조, 개인적인 경험과 외국인의 입장에서 드는 생각을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필리핀 서민들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필리핀 사회, 지배층에 대해서 입을 한번 털어보겠습니다.